법인으로 슈퍼카를 좀 무분별하게 사고 이건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국가에서 보면 법인 번호판 나온다고. 근데 막상 번호판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?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. 초록색 번호판이야. 그러면 살짝 좀 가오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. 네. 오랜만에 오늘 재경 씨랑 촬영을 하려고 이제 집에서 만났는데 은행강도 아니죠? 은행강도 아니야.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쓰고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잘 알아보고 마스크를 벗으면 자꾸 잘 못 알아봐요. 그래서 내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. 알아보라고? 왜냐면 이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거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아닌데 쑥스러워서 최대한 좀 저를 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. 맞아. 저도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간혹 가다 이제 옆에서 시비건투로 말하는 게 뭔데? 뭐 유튜버야? 뭐 하는데? 들으라고 막 기분 나쁘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도덕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욕도 잘하고 잘하죠. 하다면 뭐 아니,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스시야에서 스시를 먹는데 친구들끼리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옆에 누가 듣고 있다가 토83이야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게. 그래서 사실 요즘 식당도 룸 있는 데나 대관할 수 있는 데 아니면 잘 안 가요. 연예인은 오죽하겠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. 연예인들은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연예인은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. 돈하고 자기의 불편함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. 사실 나는 유튜브로 돈을 별로 안 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마스크 쓰는 거 이해해 주시고. 네.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? 오늘 주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네. 그중에 이제 요즘에 프리미엄 붙는 차들. 피장사. 근데 저는 좀 피장사가 좀 문제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피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신모델 나올 때 페라리는 조금 그래도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이 좀 이제 많이 딜레이 되고 있었는데 람보르기니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비롯해서 이제 거의 모든 차들이 피가 붙다 보니까 사실은 이 차를 전혀 탈 마음이 없는데 피장사 하려고 계약금 넣는 중고차 업자들이나 딜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.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. 요즘에는 아예 차도 안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 이러면서 돈을 받는 그렇죠.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는 차를 10년을 넘게 탔는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. 코로나로 맞아요. 인해서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한 번 피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그냥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. 야 이거 무조건 계약 받으면 돈 벌어 이러니까 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꾸 피를 넣고. 근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자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게. 뭐 1년에 계약금 한 차종이 100억씩 받아도 1년에 4억씩 그냥 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조사 측에서 솔직히 그렇게 막 크게 문제 안 삼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벤츠 딜러인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 이름으로 싹 계약 걸어놓고 자기가 갖다 팔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. 굉장히. 많아요 생각보다. 그거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차를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고. 이게 우리도 공조했다고 그러던데요. A번호. 계약 넣은 게 없나?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정식에서 차를 비싸게 팔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를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메이커에서도 람보도 우리가 더 많이 팔았어요. 아벤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식 매장보다 훨씬 많이 팔았었지.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었다 AS라던가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맞아 나는 거기서 샀는데 이런 불만이 있었어 같이 막 동요하다 보니까 람보에서 입장에서는 좀 그런가 해서 예전에 우리 매장에 사장님이 들렸다 가셨어요. 외국인 분 있잖아요. 그분이 포르쉐, 람보가 아니라 포르쉐다. 포르쉐가 아닌 포르쉐라. 포르쉐. 그분이 이제 들렸다 가실 정도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루스 나올 때 엄청 싸게 나왔고 해외에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한국 차값이 가장 싸잖아요. 세금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피가 붙기 시작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팔면서 메이커도 덩달아 싸게 되고 이렇게 그런 영향도 있고 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 계약금 해봤자 2-3천만 원이에요. 3천만 원 넣고 3천 피만 붙어도 100%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거만큼 사실 좋은 투자가 어딨어요. 게다가 리스크도 없어요. 막상 차를 출고할 때 내가 사기 싫다 이러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계약금. 리스크도 되게 적은데 거의 50%에서 100%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건데.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. 5년 전, 6년 전만 해도 페라리 메인급 모델이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아벤 S급 모델을 타는 사람들 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. 여력이 많이 되는 분들이 탔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피장사가 성행을 하면서 피를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타다가 팔아도 공짜인데 손에도 1원도 안 보게 오히려 붙여서 팔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이제 문화가 만연되면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레벨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를 살 때 3억이 들어가냐 4억이 들어가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웬만큼 여력 있으면 다 3, 4억은 다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리스트 터트리면 뭐 현금도 별 필요 없고. 근데 실제 이 차를 사서 등치유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가를 부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슈퍼카를 못 탄 거거든요. 근데 이제는 감가가 거의 없는 시장이고 운이 좋으면 타다가 팔아도 피가 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너도나도 다 사고 있고. 그래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게 더 이상 이제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인가라는 생각이
생각이 좀 갖게 되는. 맞아요. 어느 메이커나 지금 보면은 타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이 저거를 탈 만한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. 네, 근데 예전에는 그게 뭐 10명이 1명 보였다면 지금 10명이 한 3명, 4명이 보이는 거죠, 지금. 10명에 한 8명 그런 거. 8명, 그치. 내가 볼 때는 요즘엔 오히려 부자들이 차를 그래서 더 안 타는 것 같아. 저는 재경이랑 뭐 A1을 6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리스피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. 저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. 네, 그쵸. 먹었으면 공격을 받을 텐데. 근데 아직도 리스피 가지고 장난치는 딜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심한 게 어느 정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놓고 계속해서 걸려도 거짓말을 자꾸 하는 그치.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인 게 내가 롤스로이스를 한 대를 팔므로써 회사에서 받는 수당도 있을 거고 한데 그게 원래 이 분이 가져가야 되는 정당한 수익이거든요. 알사로 바꾸자, 알사로. 예를 들어서 예. 롤스로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. 6억짜리 차에 OP만 붙여 3천만 원이에요. 이분이 과연 정당하게 일을 해서 6천만 원만큼 노동을 했느냐?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리스사에서 뒤로 페이백을 받는 건데 6천만 원이 고객에게 이자로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. 이자로요. 네.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고가의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법인차가 많아요. 법인에서 어차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써요. 그러다 보니까 딜러분이랑 뭐 짬짬이해서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딜러분이랑 짬짬이를 안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이 리스피를 엄청 장난을 치더라고요. 근데 사람이 다 이해도 되는 게 이분들이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. 성과급 받고 뭐 수당 받아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. 근데 한 명만 리스로 눈탱이 치면 3, 4천만 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너무 큰 돈이란 말이야. 근데 이게 너무나 부당한 건데 유혹은 많을 수 있다.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발견을 했을 때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뒤로 받는 건 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대요. 피는 불법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견적서를 소비자들이 잘 보고 스스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. 재경님은 영업을 직접 하니까 VIP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.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 화가 나잖아 또. 화나죠. 내일 같아요. 그래서 몇 번 얘기해서 딜러분 끌려가서 혼나고 그래도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. 그치. 다른 고객한테 또 치고 있는 거죠. 제일 심한 데가 기업 중에 이제 P 회사예요. P웨이라는 회사는 호란페이도 글 보면 알겠지만 자기네 리스사 아니면 출고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이럴 경우는 그냥 거기다 계약서에 쓰던 아니면 녹취를 하던 해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금강원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이게 소비자들 민원이 많아지면 당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올 거예요.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1년 넘게 오다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출고할 때 되니까 자기네 리스사 아니면 안 된대. 근데 이게 뭐 말이 돼요? 그 리스사가 자회사잖아. 일괄 몰아주기 여기 금융도 이거 써라 이거잖아. 그렇죠. 거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. 내가 아는 여자인 친구가 타이칸을 출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사고 싶다 이랬는데 현금으로 사면 좀 곤란하시다고 막 리스라고. 맞아요. 그래요. 미친 거 아니야? 고객이 현금으로 사든 할부로 사든 리스로 사는 건 자기 마음인데 그렇게 되면 순번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요. 왜냐면 자기가 이자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. 아니 우리가 설렁탕집 가가지고 카드 긁으면 안 돼 현금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고가의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버리니까. 근데 어쨌든 그렇다. 문제가 많아요 지금.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P 시장도 리미티드 버전도 아니고 일반 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딜러처럼 돈 다 넣고 이제 피장사를 자꾸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?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. 근데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되고 계속 그 차가 생산되면 결국은 이게 무너질 텐데. 근데 이제 저희가 받는 차 시장들은 반도체랑 관련 없이 원래 좀 길었던 하이엔드 거잖아요. 시장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고가의 차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. 피 받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. 저는 좀 기점을 어디로 보냐면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고 강남 10% 하락거래, 뭐 20% 하락거래 이런 기사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상당히 이 시장에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피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몇 천억씩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피 주고 사도 다시 피 받고 팔 수 있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나중에 경기가 꺾였을 때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,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하겠느냐. 내가 가진 아파트가 30억짜리가 뭐 50억이 되고 60억이 됐을 때 뭐 기분도 좋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뭐 실제로 주식이라는 돈도 벌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게 되는데 실제 부동산이 꺾이게 되면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거든요.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. 그리고 그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고. 그랬을 때 과도하게 프리미엄 붙은 시장의 거품은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공감해요 그거는. 네네. 근데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보는 거죠. 1년 더 가지 않을까. 1, 2년은 더 갈 거다. 부동산이 뭐 금방 뭐 무너지겠어요. 점점 이렇게 꺼지긴 하겠지만 일본처럼 막 붕괴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부동산 얘기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명정이랑 하면 되고요. 네, 자동차 요 법인에서 요즘에 보면 국가에서 보면 법인 번호판 나온다고 막 하잖아요.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는 사실 이것도 반신반의한 게 진짜 실제로 법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난 중고사업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계약을 했는 줄 알잖아요. 보통 회사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. 개인으로 많이 해요. 리스사가 법인이니까. 리스사가 법인이니까 이제 법인차로 등록이 돼서 법인 등록 대수가 많은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. 저도 이제 차를 개인으로 살 때도 리스를 쓰거든요. 그러면 법인차가
사업자가 아니고 실제로 개인차예요. 개인 통장에 다 나가니까 돈이. 그리고 또 비용 처리도 안 하잖아요. 비용 처리 못 해요. 개인 사업자가 없는데 할 생각도 없고. 근데 이제 진짜 리스 이용자가 법인일 경우에 번호판을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. 저도 찬성. 왜냐면 법인으로 슈퍼카를 좀 무분별하게 사고 이건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막상 번호판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? 예를 들어서 뭐 분홍색 번호판을 바꾼다 했을 때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. 분홍색 번호판이야. 근데 진짜 법인으로 샀을 때, 이제 리스 이용자가 법인일 때 그러면 살짝 좀 가오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. 네.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. 있던데, 저 사람 법인이? 엄청난 법인인가 보다. 근데 이게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. 쉽게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법인 이름으로 출고를 해서 개인 사전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법인에서 슈퍼카를 사는 게 비용 처리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어떻게든 슈퍼카 비용 처리 받아보려고 뭐 광고에 썼네, 무슨 쇼핑몰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사진을 남겨놓고 이제 증빙을 만들어요. 근데 거의 다 부인당해요. 사실 그거 안 돼요. 사실은 법인에서 슈퍼카를 구입을 하는 거는 대표들이 그냥 자기 사적 용도로 타고 싶어서 사는 거고, 실제 이게 필요한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뭐 차를 개발하고 그렇죠. 쓰거나 네네.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 개발을 테스트하거나 뭐 할 때. 뭐 이런 데 쓰는 거지. 대표이사가 뭐 출근할 때 페라리를 왜 타고 다니?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, 사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절대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. 네. 물론 뭐 이제 안전이나 뭐 회장님 같은 경우에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탈 수 있죠. 뭐 벤틀리도 네. 탈 수 있고. 포도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포도가 아닌 투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 다 부인해야 되고, 그래서 저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 법인 번호판 색깔 바꾸는 거 전 찬성해요. 법인 번호판을 달고 귀찮게 만드는 거죠. 언제 어떻게 썼는지 네, 막 이런 네. 차계부를 작성을 하고. 그리고 저는 좀 좋겠다. 차계부는 필요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. 너무 일만 많아지고.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할 거예요. 차량 구입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무조건 소명을 해야 돼요. 국세청이 소명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소명해 이거거든요. 출퇴근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고 몇 킬로를 탔고 회사와 집 간의 거리가 이렇고, 이거를 납세의무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어쨌든 저는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 법인차가 뭐 대다수라고 하는데 그건 리스사가 그렇죠.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맞아. 이것도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. 리스 이용자를 갈라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.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.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뭐 자동차 시장과 뭐 이것저것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, 제가 또 오늘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서 어떤 선물? 내려가면 있어요. 아, 캐스퍼? 네.